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급증하는 자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종로학원은 전국고교 2379개의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로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교 자퇴생은 총 25,792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2%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비율이었죠. 자퇴생이 2%라고 하면 겉보기엔 낮은 비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퇴생 비율이 2%를 넘으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단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한국에서 자퇴생이 2만 명이 훌쩍 넘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더욱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자퇴생의 수가 꾸준히 늘다 못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고교 자퇴생 수는 코로나 기간인 2021년을 제외하고 23,812명을 기록했던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자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도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자퇴생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퇴생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부정적인 또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자퇴생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듯 합니다. 공부와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방법처럼 여겨졌던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자퇴생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편견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자퇴라는 선택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 성적이나 행실이 나쁘거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퇴생은 실패나 포기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당장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과거 자퇴생들이 어떤 이미지로 어떤 컨셉으로 나왔는지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아치 깡패, 막장, 답없는 인생 이 정도로 나오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내부에서도 자퇴생에 대한 이미지는 적어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자퇴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고, 심지어 자퇴를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고 학생이 아닌 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자퇴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가 많이 나오죠. 자퇴는 과거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퇴가 평범하지 않거나 실패한 학생들의 선택지가 아니라 일찍이 자신의 인생 행로를 설정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선택지로까지 여겨집니다. 자퇴를 하였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완전히 다른 진로를 선택하여 건실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상황이죠. 과거 약 10에서 15년 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녀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대학 진학은 아직 견고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자퇴를 해도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음은 물론이고, 자퇴를 해야 효율적이다라는 생각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현재 자퇴를 고민하거나 실행하는 학생들을 보면 집도 잘 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즉 겉보기엔 자퇴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죠. 2022년 외국 국제고에서 자퇴한 학생은 31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66명으로 15.5%나 증가했거든요. 2024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증가했을 테고요. 또한 서울 25개구 중 자퇴한 학생이 가장 많은 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통하는 강남구였습니다.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굳이 왜 자퇴를 하는 걸까요?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긴커녕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명문고 이탈 학생이 증가하는 것도 최근 들어 발생한 현상이 아닙니다. 2012년 국회에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 고등학교의 전출과 자퇴율이 매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강조되면서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들이 내신 부담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아직 대처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불리한 측이 있을 테고 엄청난 반발이 생기니까요. 내신 때문이라는 것은, 또 내신을 망치면 학교를 다니는 게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자퇴하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60.5%나 증가했는데 1학년 때 내신을 보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당장 검색만 해봐도 고3보다 고1이 중요하다, 입시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외국 국제고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은 것도 상위권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그만큼 내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있어요. 어차피 망한 내신은 돌이킬 수 없으니 차라리 빨리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 보고 수능 준비에 올인하자로 가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지지만 문제점도 보이죠. 일단 학교가 공교육이 수능을 봐서 대학교 진학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시,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것도 존재하죠.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하여 주목을 받게 된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은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직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하는 학교와 과에 맞게 수시 전형을 맞춰 고등학교 기간 동안 쫙 케어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고액 과외 등을 받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비싼 코디를 받을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만약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자기 혼자서 다 챙겨야 하는데 공부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경제력이 부족하면 입시 코디네이터를 쓸 수도 없고요. 공부에만 집중하려면 정시로 틀어야 하는데 정시를 보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은 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죠. 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은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어선 지 오래인 대한민국 학생들 대다수에게 퍼져 있습니다. 경향이라기보다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왜 강남구 같은 잘 사는 지역에 자퇴생이 늘어나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교육에 올인할 수 있는 실행력은 보통 강남구에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최근의 자퇴 급증 문제는 오직 입시제도 문제라고만 보여지는데 당연히 내신 관리에 실패하여 정시에 올인하려는 학생들만 자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원만한 교육 관계를 쌓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역시 자퇴를 선택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공부만큼 중요한 게 학교에서나마 사회를 배우고 체계를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잘하면 꿈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학교는 교사는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까지 사라지면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는 높은 성적, 좋은 대학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즉 성공수단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적은 돈을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하겠다는 경향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죠. 이건 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공부만 하는 사회보다는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는 건 좋죠. 반대로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공부와 대학을 위한 내신을 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공교육에 전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있다면 자퇴가 아니라 전학을 갔겠죠. 단지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진지한 계획 없이 자퇴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앞에서 했던 말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종착지는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사의 위상, 학생들의 태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공부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신 관리를 위한 단계 정도로 여겨지는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입시, 사교육 이런 문제들을 넘어 학교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급증하는 자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